아름드리 느티나무가 있는 언덕에서 가을거지가 한창입니다. 볕단을 통나무에 내려쳐 나다를 털어내느라 열심인데요. 상투를 맨 두 사람, 작은 꽃가를 쓴 사람 사이에 댕기머리 총각도 하나 끼어 있습니다. 삿갓을 쓴 채 쌀이비로 나다를 쓸고 있는 사내는 바지 무릎 부분을 끈으로 묶어 일하기 좋게 만들었고, 사방간을 쓴 어르신은 나다를 밟지 않으려고 나막신을 신고 있습니다. 언덕 뒤 여백을 옅은 푸른색으로 물들여 가을 하늘의 푸른 기운을 담고 나다를 쪼는 암탉 가족까지 등장시켜 더욱 정겨운 추수 장면을 그린 사람은 바로 긍제 김득신입니다. 김득신은 4대에 걸쳐 17명의 도화서 화언을 배출한 개성 김씨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정조 때 이름난 화언인 작은아버지 김응환부터 시작해서 동생 김석신이 있고 그의 아들 김수종, 김하종 등이 모두 화언을 지냈지요. 김득신은 산수, 화조, 인물 등 여러 분야에 능통했지만 그의 장기는 역시 풍속화였습니다. 9년 선배인 단원 김홍도와 4년 남짓 후배인 혜원 신윤복이라는 풍속화의 거장들 사이에서 김득신의 존재감이 다소 눌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김득신에게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만의 화풍이 있었답니다. 김득신이라는 이름보다 더 유명한 그림 야묘도출을 볼까요? 살구꽃이 핀 화창한 봄날 한가로운 어느 시골집 앞마당에 암탉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정적을 깨트린 불청객은 한 마리 도둑고양이였죠. 고양이가 병아리 한 마리를 물고 잽싸게 내빼는데 놀란 어미닭이 쫓아갑니다. 주인장도 버선발로 뛰쳐나와 긴 담뱃대를 힘껏 휘둘러 보지만 머리에 쓴 탄거는 날아가고 자리를 엮던 골풀과 자리틀은 마당에 나자빠졌지요. 분명 정지된 그림인데 우당탕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시골집 앞마당에서 벌어진 한바탕 소동을 스냅 사진 찍듯 순간적으로 포착해서 그림 속 모든 사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쓰럽고 짠하면서도 슬며시 웃음 짓게 하는 이런 익살과 해악이야말로 김득신만의 색깔이라고 할 수 있지요. 성화 직구에서는 호박 덩굴이 늘어진 살인문과 논을 배경으로 집신을 삼는 농부와 이를 바라보는 가족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어요. 부드럽고 율동감이 느껴지는 필선에 우통을 벗은 인물과 혀를 내밀고 헐떡이는 개는 한여름의 무더위까지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김홍도의 작품을 모티브로 한 대장간에서도 배경을 적절히 활용하여 현실감을 부여했어요. 이처럼 김득신은 참신한 주제의 현실감 넘치는 배경과 상황 묘사, 능숙한 담체 사용 등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한여름의 냇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을 그린 강상회음에서는 밥을 먹는 중간중간 터져나오는 농담소리와 시끌벅적한 웃음소리, 그리고 가마우지의 울음소리가 찰랑거리는 강물소리에 섞여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김득신이 이렇게 현장감 있는 조선 풍속을 그렸다면 장 프랑스와 밀레는 19세기 프랑스 농부들의 진솔한 생활 모습과 일하는 장면을 있는 그대로 그렸습니다. 추수가 한창인 넓은 들판에서 3명의 농촌 여인들이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천천히 육중하게 움직이면서 완전히 일에 열중하고 있는 이 인물들의 윤곽선은 단순하고 견고하게 처리되어서 눈부신 햇살이 내리비치는 들판과 대비를 이루고 있네요. 밀레의 유명한 그림 이삭줍기는 막바지에 접어든 추수의 현장을 그렸는데요. 말을 탄 감독의 지휘 아래 한창 마무리 작업 중인 농부들이 주인공입니다. 화면 왼쪽에 선명한 건초더미 2개와 멀리 보이는 건초더미들로 보아 추수의 규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추수가 끝난 후에 남아있는 밀들을 일일이 손으로 줍고 있는 사람들은 풍요로운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밀레는 이들의 손을 크고 뭉툭하게 그렸는데 이렇게 강인한 조각적 형태와 인물의 뚜렷한 윤곽선은 그의 작품이 지니고 있는 매력 중 하나입니다. 1857년 살롱전에 이삭줍기가 출품되었을 때 한쪽에서는 그림 속 인물들이 누더기를 걸친 허수아비들 같다며 혹평을 퍼부었고 다른 쪽에서는 세 여인의 모습에 사회주의 사상이 깃들었다고 혹평하는 등 평가가 극단적으로 나뉘었어요. 그렇지만 밀레의 시선은 그저 농부들의 고단한 삶에 닿아 있었을 뿐입니다.
1849년 6월 파리에 콜레라가 유행하자 밀레는 가족들과 함께 바르비종으로 이주해 본격적으로 농부들의 삶을 그리게 되는데요. 인간의 삶에 대해 절로 사색에 잠기게 하는 그의 그림들은 바로 이 농촌마을 바르비종에서 창작되었습니다. 밀레는 농부들을 그리면서 노동은 순교이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키지라는 사람에서는 한 농부가 남루한 옷을 입고 어둑어둑한 헛간에서 구부정한 자세로 서서 키지라는 모습을 묘사했죠. 남자의 등 뒤 어디에선가 들어온 부드러운 빛이 그의 고단한 몸을 감싸고 있는데 몸에 비해 유난히 크고 검은 손으로 키를 움켜잡고 까부르려고 하는 참입니다. 공중에 띄어진 곡식들이 금가루처럼 빛나서 무너질 것처럼 서 있는 남자의 고단한 몸과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씨 뿌리는 사람은 낮음을 통해 높음을, 고통을 통해 평화를 노래하는 작품입니다. 다소 경사진 밭을 배경으로 한 농부가 터벅터벅 걸으며 씨를 뿌리고 있는데 그의 거칠고 남루한 옷은 그가 얼마나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있는지 잘 보여주죠. 넓디 넓은 땅은 그에게 힘겨운 노동의 장이지만 농부는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밀레가 그린 대부분의 농부들이 평화롭고 성실하며 투박한 모습이었다면 이 그림 속의 농부는 전투적이며 강렬합니다. 대형 캔버스의 영웅이 아니라 농부들의 삶을 표현했던 밀레의 결단은 큰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양식적 측면에서도 거칠고 완결되지 않은 것 같다는 공격을 자주 받았답니다. 세밀한 부분을 제거하고 대담하고 조각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그의 스타일은 이후 조르주 세라, 빈센트 반 고흐 등 많은 화가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조선시대 서민들의 노동과 삶을 절묘한 구성과 해학적 분위기로 표현한 평민 풍속화의 명인 김득신, 타협하지 않는 완고한 정신으로 가난한 자들의 곤궁함을 훌륭하게 표현한 장 프랑스와 밀레. 이 화가들이 있었기에 보통 사람들의 묵묵한 땀방울과 따뜻한 정이 치열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았습니다.